지금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거 알고 계시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 등 관련 이 사후 증빙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있는 거는 맞죠? 제가 지금 외교부도 모른다 그러고 아마 기재부도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중요한 혈세가 4천억이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수백억이 아마 그쪽에서 예금을 자금을 인출해서 여기저기 쓴 것 같은데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오직 당신과 안사람의 범죄 회피에만 관심 있습니까?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못 세우고 바로 구속으로 갈 수도 있다. 질문 두 개를 봤더니 구속영장을 각이 나왔어요. 네. 예. 명확해졌다. 저게 나갔어. 저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이는 대답을 잘 못해요. 오로지 윤석열이 답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옆에서 막 코치도 해주고 막 대신 말하고 막 맞고 그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윤석열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걸 대답을 잘 했을 리가 없지. 자, 윤석열이 밀고요. 저 깔맞춤 하고 있죠. 아유 발그레지. 영차. 서 있는 김건희입니다. 네. 서 있습니다. 그렇지. 오른쪽 사진 보면 다들 기억하겠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할 때 R&D 예산은 5조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ODA 예산이 갑자기 2조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안 배정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 내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계십니까?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해서 검찰이 올해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이 통일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청탁과 관련해서 부정부패가 있다라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에 청구가 됐고요. 영장이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캄보디아 ODA 청탁에 관련해서 통일교 관계자의 YTN 인수라든가 인수 노력, 또 대통령 취임 시 초청 내용, 또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아내 이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ODA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2,178억,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4,353억으로 가장 27개 중점 협력국 중 가장 그 증가율이 크게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점을 좀 여쭙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5년도 추경 관련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갖다가 하셨는데 약 5조 원에 달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하셨는데 요 예산 관련해서는 200억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박윤주 1차관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박윤주 1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네. 지금 ODA 사업이 2024년도 예산안에 한 2조가 증액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차관님 기억은 어떻습니까? 예, 예산 증액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조 원 정도 맞습니까? 조금 제가 더 구체 사항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후 검토라든가 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 된 것입니까? 라는 질의가 있었고 거의 안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지금 2024년도 ODA 예산 증액에 대해서 아직 결산은 8월이니까 그에 대한 결과 보고는 지금 결산 보고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중간 점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중간 점검 제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아직 예. 8월에 보고를 하셨으니까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네네.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캄보디아 ODA 예산은 얼마가 지금 그 증액이 됐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료화면 잠깐 보실까요? 예. 예, 2025년도에는 4,353억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가 아까 2,178억이고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네, 의원님 제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건 지금 30조가 넘는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재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이 5조 원에 달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ODA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200억 정도의 삭감만 있고 다른 곳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타당성이 없는 ODA 예산 증액이 202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거 지출 구조 조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에서. 네,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관련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은 지금 그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게 뭐죠? 민간 전대 차관인가요? 예, 정확한 예산이 아니 그 전대 명칭이 차관. 뭡니까? 전대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 차관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혜국에서 뭐 언제든 돈을 갖다가 지출해서 뽑아서 뭘 이제 집행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지급해 주는 방식이죠. 이 사후 증빙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있는 거는 맞죠. 제가 구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보고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화면에도 보지만 기재부는 동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해당 금액이 실제 사업에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게 아마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 자료인 것 같은데 지금 외교부도 모른다 그러고 아마 기재부도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중요한 혈세가 4천억이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전대 차원의 형태로 아마 수백억이 아마 그쪽에서 예금을 자금을 인출해서 여기저기 쓴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ODA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이 더 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캄보디아도 차관을 원래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이거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을 못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오늘 나오신 기재부 담당이 이차관님이신가요? 1차관님이신가요? 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대 차관의 경우는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5년 예산에 648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출이 하나도 그러니까 집행률이 제로라는 뜻입니까? 예, 저희 아직 그 현지 금융기관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삭감이 추가로 더 되지는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지원 필요성이나 절차 등을 다시 한번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점검을 해서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ODA 사업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조 원이죠. 2조 원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 그에 대한 빠른 재검토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캄보디아 맵콩강 개발 사업 등의 정부 ODA 예산이 지금 연계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압수수색 같은 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2022년 6월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첫 해외 순방을 갔다 왔고요. 캄보디아에. 또 김건희 씨가 착용한 목걸이, 지금 이게 반클리프 뭐라고 하는데 안 에펠인가요? 6천만 원대 초고가 그런 목걸이를 받았고 또 샤넬백 2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과 연계가 돼갖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또 특검의 으로 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고작 5시간입니다.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분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직 당신과 안사람의 범죄 회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조사자인 경찰총경이 자신의 체포를 지휘했고 그걸 문제 삼아서 경찰을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서에는 날인을 거부하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만 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곧 내란 특검을 고발해서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습니다.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태도는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에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특검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이 특검을 신뢰할 수 있고 윤석열도 벅구라지 같은 행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논송 중인 나경원 의원은 계엄 당일 내란 수계 윤석열과 통화했고 윤석열 체포를 앞장서 반대한 분입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인준을 볼모로 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개업 입법을 통한 내란 청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수하실 것입니까?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계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습니다.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한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민생 추경, 총리 인준,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면 대책을 못 세우고 바로 구속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쫄아 있.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자기네끼리 조금 대책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삑사리를 내야 되고 이거를 여기다 서명하면 나중에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바로 영장 들어온다. 그러니까 윤갑근하고 김홍일이 그러면 좋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중에 이거 우리가 몰랐다 그러고 착오했다 그러면 되니까 일단은 이거 오늘 못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결론은 오전에 받았던 그 조사가 자기네 마음에 일단 안 들었던 거예요. 그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쪽 워딩입니다. 질문 2개를 받더니 구속 영장을 각이 나왔어요. 네. 명확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구속을 전제로 비상에 걸린 거구나. 네. 아침에 구속을 왔다. 전제로 한 수사다. 그럼 당연하죠. 그럼. 그 윤의 그 턱 밑에서 누구보다 이제 표정 이런 걸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 나왔을 때고 잠시 이제 카메라에 그 카니발 탈 때까지를 보면 너 혹시 나갔어? 평소에 보면 자신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일단 초점이 없는 건 아닌데 멀리 이렇게 보잖아요. 너 혹시 나갔어요? 예, 그러면서 차 탈 때 그 미세하게 어프하는 굉장히 업이 사진 좀 됐다 내려올 때 올려줘서 어프 너 하거든요. 어프? 그러니까 막 흥분됐다 내려올 때 어프 이게- 하면 굉장히 업이 됐다는 뜻인데 그 표정에 차에 타고 이렇게 딱 멀리 초점 없이 멀리 보면서 약간 어프하는 장면. 있잖아요. 너 혹시 나갔어? 예. 저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이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옆에서 보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미꾸라지 같이 대답을 샥샥샥샥 잘해줘야 되는데 말이 많잖아요.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입을 열면 열수록 막 짜증만 나고 일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오전에도 원래 좀 더 해도 되는데 10시 14분에 시작해가지고 한 1시간 좀 넘게 해가지고 이제 밥 먹고 합시다. 빨리 이렇게 끊어버린 된 거지. 거잖아요. 빨리 끊어버렸는데 그 하는 동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불안하겠던 거지. 뒤집어 엎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입으로 먼저 말을 해놨기 때문에. 변호인단 요건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2명이나 들어갔는데 변호사가 잘 코치해 줬겠지. 변호인단은 대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조서 받을 때 절대로 옆에서 오로지 윤석열이 답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옆에서 막 코치도 해주고 막 그 영화 말도- 때문에 그래. 미국 영화 때문에. 대신 말하고 막 맞고 그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윤석열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걸 대답을 잘 했을 리가 없지.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네. 말. 입구에 들어갈 때 한 기자분이 묵비권 행사하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빵 터져서 웃었는데요. 이게 근질거려서 묵비권을 못하지, 절대 행사를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쪽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날이 아니라 1시라도 늦춰야 된다. 1시간이라도 미뤄야 된다. 이게 그냥 그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죠. 네. 지금 조은석 특검은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뜻대로 되고 있어요 보니까. 아니 그리고 조은석 특검의 특징이 심리전이잖아요. 언론 플레이 너무 잘해. 언론 플레이 잘하고 심리전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치면 액 반응할 것이다. 액 반응하면 쿵 쳐가지고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이게 이미 다 머릿속에 서 그러니까. 있대요. 어. 계산이. 그리고 그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신병 확보까지는 이미 다 끝나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어서 변호인단 수사해야 돼. 그 주변 사람들 수사하고 판사 검사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그동안 잘했던 게 주변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상대방들이 주변 사람들 그렇지. 자기 살려고. 걱정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그 바로 대장동이고 주변 사람들이었었던 거잖아요. 이번에 자기 변호사들 바로 옆에서 이 코치해주는 수족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들 묶어야 4명. 윤석열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했던 걸 그대로 지금 네. 당하는 건데 그래서 변협회에다가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이거 좀 있으면 징계 들어간다. 그 김정욱이거든 우리 그 회장이. 근데 김정욱이 로스쿨 출신인데 이번에 그 김정욱이가 특검보도 2명이나 추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좀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변협에 이렇게 특검에서 변협에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변협에서 그 민중기 특검 이런 데서 특검보를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특검보 2명이나 추천했는데. 추천을 해주고 지금 분위기 좋아요. 협조가 되게 잘 되고 잘 있어요. 된다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날 딱 일이 터지자마자 그날
그 특검보 박지영 특검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변협에 이 수사 방해하는 변호사들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 착수하겠다. 형사법적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사람들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사 놀란 거야. 멘붕한 거야. 이런 거 허위 처음 사실로 봤거든. 수사 해방하네. 근데 그거를 변협이 알아서 한대. 이제 변협 맘이거든요. 변협에서 징계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실 그 주말에. 잘한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 중요해요. 아니지. 변호사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변호사 중요하지. 심리적으로 우리가 쫄려요 이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되면. 왜냐하면 윤석열이 입은 변호인단이고 변호인단에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 뉴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내내 봤어야 되잖아. 헛소리를. 이제 헛소리 못 한다는 거지. 소환 당일에 갑자기 우울증으로 입원했죠. 16일. 네. 예. 그러다 이제 27일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습니다. 11일 만이죠. 예. 네. 그런데 그 장면을 고양이 뉴스가 고약해. 고약해. 아니 그걸 언제 나올지를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찍었어 고양이 뉴스는 진짜 고약한 고양이 뉴스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김건희를 포착을 했는데 네. 근데 김건희는 또 카메라 찍고 있으면 끝까지 좀 휠체어에 앉아있지 힘찬 발길질이 들통이 나버렸어. 힘찬 발길질. 근데 이제 이 장면의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아산병원 의사가 배웅을 해. 야 그런 일이 있나 싶어요. 자 일단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해도 너무. 저 의사가 배웅하고 네. 자 윤석열이 밀고요. 저 깔맞춤 하고 있죠. 마스크까지. 마스크 깔맞춤. 의사가 배웅 나왔고요. 자 오른쪽 보면은 김건희 있죠. 네. 아유 발그레질. 영차. 아유 발 저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네. 발의 근력은 뭐 최소한 저보다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아유, 쇼를 해도 네. 옷은 왜 저래? 그러니까 왜 셔츠가 저렇게 튀어나왔냐고. 그렇습니다. 아유. 뭐 근데 뭐 발길질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무색하게 더 팩트. 김건희가 퇴원 이후에 집에서 과일을 먹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또 사진을 찍었어. 더 팩트는 또 뭐야? 자 왼쪽은 이제 편안하게 과일을 먹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서 있는 김건희입니다. 네. 서 있습니다. 그렇지. 오른쪽 사진 보면 이렇게 서 있고. 저 사이에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윤석열이 와서 옆에 앉으니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순서상 그래요. 네. 부부 금슬까지 팩트 체크하지 아니 마세요. 그게 아니라 김건희가 안쪽에 앉아 있었고 윤석열이 바깥쪽으로 와서 앉으니까 김건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이 열흘이 넘은 시간 떨어져 있다가 하필이면 얼굴이 제일 썩은 바로 그날 같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셔가지고 이틀밤 보내셨나 벌써.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매우 궁금해요. 아. 걱정되고. 금슬까지는 팩트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저 휠체어는 진짜 사람들 그냥 기만하는 게 너무 그럼. 도를 지나쳐 정말. 네, 돈 넘었죠. 네. 그나마 있던 동정. 야, 그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